설명, 대개 이러이러한 것을 배운다 하는 개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론만 배울 수는 없는 것이니까 결국은 실제로 어떤 사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풀이해서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물론 상대편이 묻는 것을 근거를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상대편은 요구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은 그 사주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비밀을 우리가 풀어서 설명해 주려면 나름대로 순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무슨 말을 쫙 물 흐르듯이 해나갈 수가 있죠. 그 사람에게도 해줄 수가 있고 그 와중에 묻는 것을 또 대답할 수 있고, 이것은 어디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칠 적에 교과적으로 내가 권하는 기준과 순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수준과 순서에 따라서 사주풀이를 해 나가시면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거나 풀이 순서가 뒤죽박죽 되거나 그럴 어려움 없이 계획한 대로 저절로 차례차례 쭉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지금 제가 간결하게 몇십 분 동안에 말씀드리려고는 이것만이 이대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방법대로 하시고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면 선생님들 나름대로 자신만의 방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다. 경험이 부족할 때, 없을 때를 이용해서 그 순서를 잡아드린 겁니다. 자, 그 첫째가 어떤 실전에서 그 사주 명조죠? 어떤 명조, 그 사람의 사주를 이제 명조라고 합니다. 명조를 받게 되면 그 사주 팔자를 이제 쭉 적게 됩니다. 연월일시, 이렇게죠? 월, 일, 시의 사주가 있게 됩니다. 팔자가. 사주 팔자라는 것이 사실은 먼저 시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몸의 구조에 대한 설계도는 DNA입니다. DNA. 물질이죠. 물질. DNA 속에 쫙 수십만 가지의 그 물질적인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거의 다 해석을 했죠. 이것은 우리의 실체, 몸에 대한 설계입니다. 몸에 대한 설계. 그러나 우리의 삶에 대한 설계는 삶은 물질이 아니니까 물질로 할 수가 없죠. 삶에 대한 설교가 바로 연, 월, 일시. 월, 일시. Y, M, D, T라고 할까요? 어떤 걸 쓰든 간에 연, 월, 일시. 연월 일시로 이게 설계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큰 물론 세심한 것까지 다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큰 틀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연, 월, 일시는 8글자로 되어 있죠. 2글자씩. 그래서 이것이 4개의 기둥이니까 이걸 사주라고 하고, 글자가 8자니까 8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 8자라는 것은 이것을 명조 그 글자 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사주 8자가 나타났다 이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명조 사주 8자, 이 8글자 속에 모든 비밀 다 들어있어요. DNA 속에는 물질로 가져 있지만 이것은 그냥 8글자의 상호간의 관계를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비밀을 풀어내야 돼요. 하늘 비밀을 풀어내는 겁니다. 비밀은 모르니까 비밀이지 이미 다 돼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의 운명 비밀을 풀어내는 기술자인 것입니다. 도사죠. 도인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째, 용신을 먼저 구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용신이라는 것은 우리 나에 대한 근본이죠. 용신을 모르면 사주팔자의 해석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용신을 알아야 그 용신과 관계에 의해서 다 풀어나가야 되죠. 아주 용신을 제일 먼저, 그래서 용신이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용신을 정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용신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찾아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숨겨진 비밀이니까 용신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올바로 찾아내면 해석이 제대로 되고, 용신을 잘못 찾아내면 사주 해석 자체가 틀려지게 됩니다. 용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용신도 모르고 사주를 분석하고 사주를 해석하고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용신과 관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적인 마음이 어떤가, 그걸 분석해야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자기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마음이 먹여지는 게 아니고, 이미 사주팔자에 그 사람은 어떤 심리적인 구조를 가졌고 어떤 마음을 나타내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회성,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람과 만남에 대해서는 어떻고, 직업은 어떤 것을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문제. 이제 중요합니다. 누구나 이제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배우자에 관해서도 있습니다. 자녀에 관한 것도 있겠죠? 자녀에 관해서 그 암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참고사항.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쭉 정리해두면, 대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배우자 문제 아니면 자녀 문제, 직업 문제, 이런 것이거든요. 성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강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사주를 보고 이것을 쫙 읽어내는데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연습이 많이 되면 한 번에 쭉 보고 1, 2분 안에 대강 머릿속에 싹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도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도사가 되는 겁니다. 도사가 돼야, 도인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처음인 사람은 명조를, 사주팔자를 미리 입수를 해서 미리 이걸 분석을 다 해서 대강 적어놓고 그 다음부터 왔을 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무조건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용신도 내가 이것이 용신이라고 찾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용신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사주를 보니까 작년에 또는 몇 년 전에는 이 살기가 이랬을 텐데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용신을 잘 찾은 거고, 아닌데요? 그러면 용신을 잘못 찾은 것이 됩니다.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검증에 따라서 쭉 해야 되는데, 만약 잘못 찾게 되면 새로 해야 되니까 처음엔 당황하게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많이 한 뒤에 대화를 해야 내가 상담을 받으러 온 분에게 뭔가 말을 해줄 수 있죠.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해도 주르륵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용신 이런데 작년 살면 어땠습니까? 작년에 좀 좋았을 텐데요? 라든가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직업이 지금 혹시 이런 직업을 갖고 계시지 않나요? 본인이 얘기하면 좋지만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확인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을 해나갈 수 있어요. 묻는다고 해도 이런 걸 모으면 대답해 줄 말이 없죠. 그렇게 되면
보통 이런 걸 잘 공부를 깊이 제대로 순서대로 아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해줄 말을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단식 판단이라고 해요. 이게 복식 판단입니다. 8글자의 복잡한 관계를 다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단식 판단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신살 그런 거 있죠? 뭐 살이 어떻고 하면 그것은 단식 판단이라 그것만 가지고도 그냥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해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정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쟁이들은 우리와 다르죠. 뭔가 여기에서 신이 시키는 대로 얘기를 하고 그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신이 시키는 얘기가 적거나 할 때는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신살 같은 걸 꺼냅니다. 여기서 잘 알지 못하면서 신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재살은 어떠니 주로 삼재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이것을 분석을 하면 삼재살이다 도화살이다 이건 딱 그 문제에서 나오지 않지만 이 안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살을 배우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신살에 대해서 배우기는 하지만 그것을 쓰라고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주팔자를 그야말로 하늘에서 받아온 사주팔자의 비밀을 해석을 하는 도인들이니까. 그렇죠? 자, 이런 순서로 한다고 보면은 이게 용신에 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는 더 자세하게 조금 할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자, 사주를 입수하게 되면 명조죠. 명조라고 하죠. 사주를 입수하게 되면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용신을 찾는 것입니다. 용신을 찾아야 돼요. 용신을 찾는 것이지 용신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용신은 정해져 있고 그 사람 운명에 그것을 잘 찾아내느냐 잘못 찾아내느냐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해설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좋은 사주 풀이가 되느냐 못 되느냐 결정이 됩니다. 용신을 찾기 위해서는 사주 전체의 구조를 보고 희용기구한 용신, 희신, 기신, 구신, 한신 이것을 살펴야겠죠. 그에 대한 얘기는 이제 배울 적에 아니면 시간을 내서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용신이 찾아지면 그 상황에 따라서 등급도 구별합니다. 이 사주가 아주 좋은 사주가 있고 낮은 등급의 사주가 있습니다. 좋은 사주 등급은 우리가 만나기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어렵고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사주는 하등급, 7, 8등급 이런 사주들이죠. 대부분 보통 사람들의 사주들. 어쨌든 사주 등급은 인생의 등급은 아닙니다. 인생을 아는 등급은 아닙니다. 물론 인생에도 삶의 등급이 생기기는 하지만 사주 등급은 인생의 등급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청귀하게 살아갈 등급이냐 일생을 권곤하게 살아갈 등급이냐 이것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에는 등급이 있어요. 사람에는 등급이 없지만 사주에는 등급이 있는 것입니다. 이 등급 따라 사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권곤하게 살아갈 사주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알려주고 그냥 그대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나름대로 그런 상황하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삶의 방향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용신을 일단 찾게 되면 용신격을 부여하게 되고 일단 용신을 찾게 되면 그 다음에 희신 그래서 신사는 희용기구한 그러겠죠. 희용기구한이라고 해서 이것은 희신 용신에 관한 용신에 도움을 주는 그 희신이죠. 기신, 구신, 한신 이것도 이제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약하냐, 신약이냐, 병약이냐, 조부냐
뭐 신약, 신강에 따라서 이제 용신 정업이 되지만 그거 말고 그 외에도 어떤 병에 병약한 사주냐 아니면 조에 관한 기후에 관계된 사주냐 이런 것도 고려해서 또 정할 수도 있고 용실 등급도 정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무력하냐 유력하냐 청탁도 구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하게 되죠. 그거 한 뒤에는 이 용신에 따라서 용신의 상황과 비교해서 심리적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용신의 상황을 다 살핀 다음에 희용기구한 다 살핀 다음에 어떤 것이 희신이고 예를 들어서 용신이 화라면 희신은 목이 되겠죠? 목생하니까 용신이 화라면 희신은 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에서 이제 화라면 여기도 있는 목이면 희신이 되고 목이 없을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그걸 찾는 거죠.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심성, 심리적인 그러니까 마음을 그 사람의 심성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사주 팔자를 통해서 찾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되죠. 심리의 구조가 사회성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심리 구조 분석이 먼저야 돼요. 사주를 통해서 심리 분석하는데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깊이 공부하는 사람은 사주 심리학이라고 해서 따로 우리가 연구할 분야가 또 있습니다. 어쨌든 자 심리 분석 요령을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일간이죠. 일간이 납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뭐 일지가 어떻게 생겼느냐 일지는 어떻고 일지 속에 이제 지장간이 있어야 되겠죠? 지장간 속에 이게 없을 때는 다른 것이 없을 때는 지장간이 있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 월간, 월지, 또는 시간, 시지, 연간, 뭐 연지 이게 다 우리가 해서 그 글자에 따라서 심리 네 글자 그러니까 가장 심리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천간입니다. 시간, 일간, 월간, 연간 네 글자가 심리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으로만 다양한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심리적인 분석 근거가 될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바탕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심리적 구조를 하려면 네 가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일간 특성을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일간이 나니까 일간의 특성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일간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글자가 무엇인가. 또 그 순서는 우선 음양이 나랑 같은가, 일간과 음양이 같은가, 다른가.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것, 그 다음에 같은 것, 이런 식으로. 음양이 같다면 식상이냐, 인성이냐, 재성이냐, 관살이냐, 뭐 비겁이냐, 이런 것도 정하게 되죠. 단, 일지의 경우에는, 편일 경우에는 정우성분으로 강조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지의 경우에 그렇게 강조만 할 뿐이지, 진짜 대입은 본래의 성분으로 분석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과 합된 천간이 무엇이냐. 최우선으로 그걸 봅니다. 천간은 합이죠. 그래서 그 합을 중요하게 여기서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유성 분석입니다. 사유성 분석은 대개 이 사유성 분석의 심리 분석을 활용합니다. 그렇죠? 심리적인 것이 사유성에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여기서 사유성이라면 직업까지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신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용신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성패 관한 의미가 강합니다. 이런 용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변형이 안 되냐, 그렇죠? 사유성에 따른 직업의 적성을 놓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심리적인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사유성에 따른 직업을 보고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주 등급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첫째는, 이 사유성을 볼 때는, 첫째는 직업의 적성을 보고, 직업에서 요구하는 성질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과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죠. 사주팔자로만. 자, 사주팔자는 하나의 정해진 큰 틀이고, 그 다음에 오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사주에는 바뀔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 기회, 첫째 번 기회가 10년마다 오는 대운이 있습니다. 대운이 있죠? 대운이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부족한 글자가 오면 좋을 것이고, 나쁜 흉한 글자가 또 들어오면 너무 흉할 것이고, 대운에 따라서. 또 대운에서도 10년 대운이니까 세운이 있습니다. 올해운, 내년운. 여기서 또 대입하고. 그래서 이것을 추적할 기회가 한 번의 기회가 있고 두 번의 기회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월별로, 필요에 따라 시간별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개는 여기까지 보죠. 월별로 볼 필요가 없지만 자세히 보면 월별로, 하루 중에 시간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실제적인 일에 대해서 대운의 상황을 살피고, 실제도 그러느냐? 대운으로 보면 정말로 좋은데, 작년 요새 대운이 상당히 좋은데, 돈도 많이 벌고, 어땠습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 대운이 맞는 거죠. 그 용신이 맞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일과 대조해서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심리 분석은 사유성이나 직업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적에는 보통 때는 용신을 위주로 해서 권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로는 용신보다도 본인의 심리적인 구조를 살펴서, 그러니까 용신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의 심리 분석을 보면 심리에서는 그걸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심리의 흐름이 먼저 고려한다. 그래야 제대로 판단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와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죠. 대부분 배우자와 갈등이라든지 누가 오면 배우자와 관계해서 물어보고 미리 결혼을 위해 미리 묻는 수도 있고, 이 배우자는 상대편의 사주도 관계되니까 그 사주도 관계되지만 나의 사주에서 어떤 사람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까지 다 있습니다. 일단 그걸 살펴야 되겠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간단합니다. 배우자 글자가 희용기부한 중에 어떤 것이냐, 거기에 따라 이제 설명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시신이냐, 용신이냐, 기신이냐, 구신이 되느냐, 한신이 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이건 대강 나의 운명 중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 실제로 나와 관계를 상대편, 남편이라든지 와이프, 그 사주가 또 있겠죠. 그 사람하고 사주라도 이게 연동관계가 있게 되니까 여기서는 기준 정도만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암시입니다. 자녀에 대한 암시는 이건
어떻게 보면 당면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내 자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데 자식 문제는 사실은 2차적으로 떠오르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녀 문제도 결국은 기본적인 기력만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기력만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뭐 자상한 건 없더라도 어쨌든 도움이 될 것이다 어쩌다 하는 것이, 자식의 사주가 또 봐야 되니까 내 사주는 맛은 모르지만 뭐 기중 정도 판단은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것만 보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사주만 보고 아내가 어떻다 뭐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대책인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순서로 기타 참고사항이라는 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있으면 해주고 없는 경우에는 뭐 요것만 하고, 이런 순서에서 용실을 먼저 찾아서 심리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심리, 사회성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문제가 아주 또 중요하고요. 자녀 문제나 기타 문제는 어쨌든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우리가 분석을 미리 하면 뭔가 짧게 하든 길게 하든 할 말이 내 머릿속에 있게 되죠. 용신 뭐니까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고, 사실 당신 마음은 뭐 어떻게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고, 사실 이게 하고 싶은데 당신은 하고 싶은데 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이걸 반대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머뭇거리게 될 것이고, 이런 얘기는 이제 해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직업은 이게 맞고 안 맞고 여기에 나가야 좋고 이런 얘기를 맞춰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강적으로 간결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쉽게 이것을 그냥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사항을 몇십 분 동안에 한 번에 얘기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운다는 뜻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강조할 것은 우리는 사주팔자 명조를 풀이하는, 비밀을 풀이하는 우리는 도인들이지 우리는 점쟁이들이 아닙니다. 물론 점을 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들과는 분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거에서 사주팔자의 관계를 분석하는 이 기초 작업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냥 생각으로 해서 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뭐 영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살도 사실은 신살은 원래 이 사주에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끼어들어 있는데, 신살은 이제 우리 그 사주 판단은 복식 판단입니다. 복잡하죠. 신살은 단식 판단이라고 합니다. 신살도 하나, 예를 들어 삼자살 하나만으로 이 글자살에 가서 뭐뭇이 있으면 삼자살이네, 단식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하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주를 한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걸 모르니까 얘기해 줄 수 없으니까 단식 판단은 뭐 예를 들어 그 손님을, 이게 신사기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 조심하라는 뜻도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손님에게 경고하거나 또는 당황하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살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예를 들어 뭐 부적도 쓰고 뭐 그렇게 되죠. 우리도 평에 따라서 부적을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 식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손님을 요구를 하면 써줄 수는 있죠. 그래서 써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은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 원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살에 관해서는 제가 취급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과목을 배울 때는 반드시 신살에 대해서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걸 배우지 않으면 단식 판단, 신살도 하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대답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그건 꼭 다뤄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용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용신은 사주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사주 포인트. 용신을 찾지 못하면 아예 사주풀이 처음이 시작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신을 모르면 할 말이 없으니까 신살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용신을 찾아서 다 얘기하고 신살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 좋죠. 근데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신살 얘기만 하면 이것은 오히려 명리학하는 도인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강하게 말씀드린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신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용신을 배울 적에 다시 더 상세하게 그 과목에 되겠습니다만, 용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8글자를 적어놓고서 연월일치 Y, M, D, T 연월일치죠? 여기 연, 그리고 월, 일, 시, 네 글자씩 8글자를 적어놓고서 이 8글자를 적어놓고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입니다. 8글자를 통해서. 물론 이 중에서 과거 얘기는 우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 얘기는 말해줄 수는 있죠. 이랬다고. 그러나 과거에 생긴 어떤 문제를 치료하는 것은 심리치료, 최면치료에서 이것을 이제 담당하게 되죠. 현재 문제. 현재 문제와 오히려 현재 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재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현재는 지금 당장 지나가는 똑딱하는 사기의 현재고, 그거 지나면 과거고, 우리는 과거와 미래만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현재라는 건 순간순간이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는 미래를 담는, 특히 얘기해주는 학문이다. 미래를 예측해서 예언하는 거죠. 예측해줌으로써 그 사람의 미래를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삶을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용신인데, 용신은 뭐냐면 용신을 알아야, 이 용신이라는 것은 천기를 해석하는데, 우리는 천기라고 하는데 비밀이죠. 그 사람은 삶의 비밀, 천기를 해설할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용신을 알아야 그 속에 들은 비밀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이라든지 비밀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용신으로. 그러니까 열 수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 방을 출입할 수 있는 암호. 여수니까 암호라고 할까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어쨌든 그 사람에 관한 여러 가지 삶의 비밀이 이 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쌓여 있는 삶의 비밀을 볼 수 있는 허가서. 허가서를 누가 발행해 주는 건 아닙니다. 허가서는 누가 갖느냐? 용신을 잘 찾은 사람이 말세를 얻게 됩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용신을 잘 찾는 순간, 확실히 찾는 순간 이것을 읽어낸 허가서를 얻게 되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만큼 용신이 중요한 거죠. 용신을 모르면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가 하다고 해도 다 틀립니다.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것이지. 용신을 올바로 찾아내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배웠어도
쓸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공부는 음양, 오행, 천간지지, 용신분석, 모든 것은 이 용신을 찾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냥 암호를 풀기 위한 작업이죠. 천기에서 이게 암호로 되어 있어요. 암호. 암호인데 8글자 속에 그 암호가 다 들어있어요. 이 암호를 해석해야 되는데 이 해석하는 열수가 용신입니다. 용신이 중요하다는 얘기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신 찾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주는 아주 복잡합니다. 용신이 이게 용신인가 저게 용신인지 알아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막연할 정도로 그런 사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요령을 피웁니다. 에이 나는 이게 복잡한 이거 뭐해 그냥 신살 얼마 잘해서 3대살이니 뭐니 얘기해주고 해줘도 충분한데 이게 뭐냐 그렇게 요령 피워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흔들림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은 안목대로 정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그 정답을 내가 찾는 것입니다. 용신을 정해 그 암호에 따라서 일단 용신이 제대로 정해지면 이건 해석이 되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용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용신이 정인이라면 아내로부터 도움받기는 고사하고 아내로 인해서 신세를 망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정제가 용신이라면 이번에는 아내의 도움이 세상 같아서 아내의 도움으로 아주 잘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이 용신이 뭐냐에 따라서 용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됩니까? 뭐였다고 해도 내가 사회적으로 요새의 사회적 지위는 옛날에는 관직을 얘기했죠. 관직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젊은이들은 관직보다는 뭔가 재능 쪽으로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들을 사주 분석할 때는 그 관성을 봅니다. 저 사람이 관으로 진출할 수 있느냐, 그것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사주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